안녕하세요. 승페이 TV 시청자 여러분. 자유롭게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스포츠캐스터 김태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하나요 이제? 네. 저는 자유롭게 일하지 못하는 얽매여 있는 정규직 스포츠 경영 김하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녹화를 하고 있어요. 네.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 붉은 악마 아니고요. 네. 루돌프입니다. 루돌프. 좋습니다. 네. 그 2부에 저희가 오늘 야구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렇죠. 네. 좋은 거죠? 그렇죠. 네. 네. 좋은 걸로 하시죠. 저희 뭐 야구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FA 시장 좀 정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네. 어제 큰 뉴스가 하나 떴었어요. 네. 나성범 선수가 기아와 6년 150억에 네.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럽습니다. 아, 일단 너무 부럽고요. 그쵸. 네. 네. 저는 사실 근데 선수들이 뭐 50억이니 100억이니 사실 금액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네. 뭐 관심 있는 건 그냥 어디로 이적을 하느냐, 어느 팀하고 계약을 하느냐. 근데 그 이번 FA 시장이 금액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들 적자 다 돈 없다 이러더니 다 거짓말쟁이들. 네. 그러니까 뭐 거짓말. 코로나19로 뭐 네. 구단 사정, 주머니 사정 어렵다 그러더니 네. 올 시즌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뭐 전혀 그렇지 않은가 봐요. 6년 150억? 이게 역대 금액으로는 최고의 타이잖아요. 그렇죠. 이대호 선수와 타입니다. 네. 연도수는 다르지만. 근데 뭐 그 전에 계약한 선수들도 그렇고 지금 나성범 선수의 금액 자체도 좀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이게 금액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오버페이 아니냐, 뭐 100,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네. 있거든요. 100억짜리 선수가 3명 이상 나온 건 올해가 네. 처음이고 네. 작년까지 100억대 선수가 5명밖에 안 됐거든요. 아. FA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네. 근데 올해는 정말 한꺼번에 몰려 나오는 상황이라서 일단 시작은 처음으로 거슬러 가볼게요. 처음으로 네. 거슬러 가보면은 하나가 최재우 선수를 50억에 안 칩니다. 50억 이상이 안 칩니다. 네. 네, 50억 이상이 안 치고 거기서부터 시장이 술렁이 시작합니다. 최재훈이 50억으로 시작을 일단 뭐 소위 말하는 시작가를 때려놨으니 거기에 비슷한 준하는 선수들은 무조건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 시장가를 하나가 먼저 결정을 해버린 거죠. 네. 그렇게 돼서 난감해 하던 구단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또 이렇게 100억대 형상이 처음으로 시작된 뭐 욕 아닙니다. 시발점이라고 해야 되죠? 이 발음 조심해주고 네. 신발점. 네. 박건우 선수가 일단 스타트를 끊었죠. NC가 6년 100억 원에 바로 딱 세 자릿수 금액을 때려버리게 됐는데 NC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나성범을 원래 잔류시키려고 쟁여뒀던 총알이 나성범 선수와 결렬이 될 것 같으니까 박건우 선수에게 바로 선회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나머지 이제 FA들이 이제 막 요동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요동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나성범 선수를 제외하고 박건우 선수 그리고 김재환 그리고 김현수 이런 선수들이 다 같은 에이전트라 모두가 알고 있죠. 리코 네. 에이전트. 리코 에이전트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흥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게 팩트든 아니든 뭐 어떻게 흥정 과정을 알 수는 없지만은 구단들이 아무래도 조바심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선수의 가치를 높일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제가 또 실제로 취재를 해본 결과 박건우 선수의 100억 받았다 그 사실 자체가 FA 자격 가진 선수들 외에도 FA 자격 가지지 않는 선수 다 합쳐서 정말 선수들 사이에서도 정말 적지 않게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100억이라니. 박건우가 100억이라니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렇죠. 박건우 반응인가요? 선수가 100억인 이런 시장이 되었나? 어. 야구계 전체가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두산 NC가 그 뒤에 바로 눈독을 들인 거는 나성범 선수 영입하기 위해서 적어도 뭐 150 정도 이상의 총알이 있었다고 하면은 박건우 선수 100억을 준다고 해도 뭐 50억 이상의 총알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김지한 선수를 접촉한다는 게 거의 뭐 사실로 드러났죠. 거의 뭐 소문처럼 돌았는데 또 거기에 또 조급해지면 두산은 김지한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의 금액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김지한 선수 그 정도 했는데 주장인데다가 LG의 중심인 김현수는 당연히 또 그 정도 금액 했어야 됐고 뭐 하루에 100억짜리가 막 다다닥 나오면서 네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흐름에서 나성범 선수 6년 150억이 뭐 그렇게 따져보면 비교를 해보면 이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네, 오히려 적정가처럼 보이는 이런 네. 현상이 돼버렸잖아요. 너무 다 터트려져서
그래서 제가 어제 나성모 선수한테 이 과정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전화 통화를 해서 네. 제가 그때 낚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막 껄껄껄 웃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러면서 웃었는데 네. 제가 아는 줄 알았대요. 사실 전 그 약간 소 뒷걸음치듯이 얻어걸린 건데 그냥 저는 당연히 NC라 생각하고 그 마스크 덕분입니다. 사실은 이 마스크 때문에 구단과 분위기 좋아졌죠 이렇게 했는데 그 구단이 잘 안 들렸던 거예요. 이 마스크로 인해서. 그 나성호 선수가 처음에 이러다가 어느 팀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성호 선수 본인이 해명하기로는 앞에 팀이 어떤 팀인지 안 들려서 그랬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팀이 NC밖에 없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었는데 그 말 자체가 기정사실이 돼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때 이미 기아와 좋은 분위기 형성이 다 되어 있던 상태였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의문점이 왜 이렇게 계약이 오래 걸렸냐. 양윤종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 양윤종 때문에 나서면 계약도 못 발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 실제로 많이 돌았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좀 기다리고 있다. 네, 나성호 선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계약 직전까지 너무 해명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약을 해놓고 발표를 기다렸던 건 아니고 네. 진짜 발표 났던 요날 계약을 하긴 했고 어느 정도 세부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친 데다가 그리고 양준호 선수의 영향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게 나성호 선수도 개인적으로 바쁜 일도 있고 네. 장정석 단장도 양준호 선수 만나고 이렇게 두 명의 선수를 같이 이렇게 조율을 하다 보니까 나성호 선수 뭐 이렇게 막 쫄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이런 저런 계약을 하기로 서로가 이 신뢰가 쌓여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 하고 오시라 저는 뭐 천천히 상관없다 해서 이 날짜가 이렇게 미뤄져서 요 날로 최종 계약을 한 건 맞긴 한다고 합니다. 계약을 해놓고 발표를 막 노심초사 기다린 건 아니고 그동안에 이렇게 막 기사로도 났고 돌았던 썰이 거의 사실이었네요. 그러니까 네, 뭐 심지어는 6년 150억이라는 정확한 숫자가 명시된 제가 기사도 봤었는데 네. 그게 그냥 그대로 현실로 나온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은 FA 시장이 웬만해서 나오는 정보가 틀리진 않더라고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또 기아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말 그 FA 선수 공시돼서 이제는 원소속 그 구단 협상 기간이 사라져서 모든 팀이 다 뛰어들 수 있잖아요. 네. 12시 땡땡 딱 되자마자 그때 나성 선수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어서 뭐 어디 다른 데 놔뒀는지 뭐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뒤에 봐서 핸드폰 봤더니 모르는 번호 부재중 쫙 찍혀 있고 문자가 남겨져 있을 때 그 장정석 단장 문자였죠. 그래서 나성범이 주변에 뭐 기사도 나온 말이죠. 주변에 선배들이 너 12시 되자마자 연락 오는 데가 있을 거다 이렇게 네. 했는데 실제로 뭐 12시에 나성 선수 이렇게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딱 전화기에 보니까 부재중이 찍혀 있고 뭐 단장인데 뭐 이런 연락이 바람일이 이렇게 왔겠죠. 그래서 콜백을 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아가 바로 밀어붙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나성호 선수가 해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나성호 선수가 그 창원에 집을 지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집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리모델링을 한 거. 새롭게 이렇게 막 새로 지은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좀 했다는. 그랬는데 이제 집을 새로 지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거예요? 저는 그 공사하는 사진을 어디서 이렇게 그 무슨 업체 이렇게 떠도는 거 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었다는 걸로 들어서 했더니 지은 게 아니고 리모델링을 많이 했었다. 그래서 네, 뭐 어제 우스갯소리 그 집 어떻게 처분하냐. 뭐 리모델링을 했다는 거는 계속 그 집에서 살겠다는 어떤 뭐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제 손편지 쓴 거에도 보면은 뭐 집도 처음으로 창원에 만원을 한 건데 인시 팬들과 헤어지게 돼서 뭐 그렇다면서 어제 되게 복잡 미묘한 감정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팀을 옮긴다는 게 또 본인으로서는 또 광주가 고향인데 또 광주로 돌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좀 복잡 미묘한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기아가 이번 FA 시장에 굉장히 그 가장 큰 화두의 팀이잖아요. 과거에 뭐 이런 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아가 지금 거의 중심에 있다는 건데 나성범 선수를 이렇게 원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장타력이죠. 그 흔히 말하는 김기아 홈런 몇 개, 뭐 나성범 몇 개, 뭐 이렇게 했는데도 나성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장타수 개수에 큰 차이가 없다 이건데 기아로서는 전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번에 감독과 단장이 모두 교체되면서 팀이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이런 과정 밟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받는 팀은 이런 과정을 겪기 마련입니다. 뭔가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렇게 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거 내년에는 정말 대권에 도전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아무래도 적극적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반드시 가려고 간다 이런 의지를 다져준 것도 있고 그렇게 뭔가 쇄신하는 방향에서도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기아가 최용우 선수도 이제 많이 노쇠화가 되었고 현실상으로는 그리고 나성범 선수가 뭐 실력 외적으로도 팀의 약간 구심점 역할을 하는 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뭐 이렇게 주장 역할을 비슷하게 하기도 할 정도로 구심점 할 수 있는 선수고 타선에 딱 중심에 해서 표준 이상의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기아가 가장 심지어 나성범을 영입한 거는 우리가 FA 시장 최대어를 데리고 왔다 이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팀 이제 이런 정도의 팀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에서 나성범 선수가 합류하게 됐을 때 기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지금 뭐 타순이 3번이 좋을까, 4번이 좋을까, 5번이 좋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기아에서 나성범 선수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NC에서는 아무래도 잘 치는 타자들 많잖아요. 양의지 선수도 있었고 그동안 외국인 타자 뭐 테임즈부터 시작해서 알테어 선수까지 있어서 나성범 선수가 굳이 4, 5번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나성범 주로 3번에 있었습니다. 네. 3번 아니면 2번까지 2번, 올라갈 네.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성범 선수가 뭐 붙박이 4번으로 활동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아 자체는 그 뒤를 받쳐주는 뭐 양의지 이 정도의 그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네. 중심 타자로 활용해야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나성범 선수가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는 이게 또 외국인 타자가 얼마만큼 뭐 앞이나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느냐. 근데 외국인 타자가 얼마나 좀 잘하는 선수가 오느냐. 그렇죠. 이거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나성범 선수의 굳이 뭐 약점이라고 보면은 이건 팬들도 모두 아시고 뭐 모두 야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네. 나성범 선수 혼자에게 집중 이게 오면은 나성범 선수가 이 떨어지는 볼이나 그런 대처 능력이 조금 이렇게 유연하지 못하다는 그런 시선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나성범 선수에게 혼자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나성범 선수가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무래도 타자는 뭐 거포 쪽으로 그동안에 뛰었던 프레스턴 터커 선수는 거포 스타일은 아니었잖아요. 요즘 최근 아무래도 거포보다는 그냥 이 타순에 적절히 맞는 타자를 뽑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그 장타력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성범 선수가 23일에 계약 발표가 났는데 사실 그 전날에 22일에 먼저 뜬 뉴스가 기아가 양현종 선수와 일단 협상 결렬됐다. 네네네. 네. 양현종 선수 측에서 뭐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네네. 고민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다. 뭐 이런 구단 측의 발표가 있었는데 네. 24시간도 안 돼서 이제 나성범 선수 계약이 뜬 거죠. 네. 이제 양현종 선수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어느 팀이 그 47억 원의 보상금을 46억 원. 네. 40몇 억의 부담금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선발진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팀이 없고 지금 재정적으로 그리고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렇게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처음에 양현종 선수가 뭐 보장액이 뭐 어디보다 적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양현종 선수는 기아에 대한 애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기아는 윤성민 사례가 있어서 안전장치를 달고 싶고 양현종은 내가 정말 애정 쏟은 이 팀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나 하는 서운함이 있었고 그런 그 간격이 좁아지지 않고 있다가 간격을 좁혀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로서는 좋은 조건 제시해도 그 자리에서 양현종 선수 찍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정도 여기저기 좀 상의도 해봐야 되니까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시장 상황을 보면은 기아가 남는 게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양현종 선수가 기아에서 준다고 했던 돈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받으면서 미국에 갔다 온 선수인데 네네네. 뭐 양현종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게 뭐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뭐 어느 정도 벌었던 선수고 그리고 뭐 돈을 한두 푼 버는 선수였겠습니까? 그렇죠. 도전을 위해서 그런 힘든 환경도 마다해야 했던 선수인데 그 양현종 선수가 미국에 가 있을 때도 막 동료들한테 막 쿠키도 보내고 뭐 하면서 이렇게 막 계속 기아에 지속된 관심 뭐 인스타에 댓글도 달고 이러면서 막 나는 아직 기아 선수다 이런 걸 계속 해왔는데 아마도 그런 처음에 협상 자체에서 약간의 실망감이 드러나고 그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오해가 쌓인 것이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흘러가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순페이 TV 처음 이렇게 해봤는데 그
순페이 TV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좀 선수 보강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김아직 위원님 먼저 오셨고. 네네네네. 네. 어쨌든 뭐 앞으로 제가 야구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고, 네. 뭐 질문도 제가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것들 좀 질문도 뭐 드리고, 네네. 뭐 정리가 필요한 게 있으면 좀 정리도 좀 하고, 네네네.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좀 야구 즐기시는데 순페이 TV 보시는데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다 네.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럼요. 저는 제 취재 선에서 말씀드리는 그 거니까. 뭐 야구 해설위원분들도 뭐 예측하는 거 뭐 네.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네, 있으니까. 제가 뇌피셜은 아니거든요. 네. 진짜 취재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제가 테스트를 했으니까 뭐 그냥 뭐 재밌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한복 입고 와야 되나요?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